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역사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아주 아름답고도 잔혹한 미스터리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운명이 얽혀버린 두 나라의 장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엇갈려야만 했던 찬란한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움과 파괴가 도대체 어떻게 한자리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같은 사건이거든요. 자, 그럼 이 기묘한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노승이 남긴 뼈 있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훗날 일본 사츠마의 한 승려가 젊은 무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한 칼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학문과 예술은 나라를 지배한다. 어떠신가요? 무력과 예술의 힘을 확연하게 대조하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통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통찰력이 담긴 깨달음이 나오게 된 걸까요? 1장 1593년 조선의 겨울, 북쪽 산천에 닿은 임진왜란의 불길. 자, 시계를 159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한 불길이 이미 한양을 집어삼키고 저 멀리 험준한 북쪽 산천까지 번져가던 아주 깊고 매서운 조선의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생생 몰아치는 얼어붙은 산길을 일본 장수 시마주 요시히로의 군대가 행군하고 있었죠. 이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조선 왕실과 관청을 샅샅이 뒤져서 보물이랑 문서를 싹 다 긁어 모으라는 엄명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살벌한 행군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승려 출신의 통역관이 요시히로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근처 깊은 산속에 숨겨진 사찰이 하나 있다고 보고를 한 거죠. 그 숨겨진 사찰, 바로 대자암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찾아간 대자암은 첫 보기에도 그냥 흔한 동네 산사가 아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여전히 기품이 흘러넘치는 붉은 단청,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 뒤편에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왕실의 상징, 봉황 문양이 있었거든요. 이건 대자암이 조선 왕실의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었죠. 2장, 두 개의 사찰, 그리고 일본 장수를 놀라게 한 우연. 대자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정복자 요시히로는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낯선 적국에서 들려온 이 세 글자가 도대체 왜 한 군대를 이끄는 장수를 이토록 당황하게 만든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자암은 1418년 성령대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왕실 암자인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요시히로의 고향인 일본 사츠마에도 한자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대자사라는 절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곳은 요시히로 본인이 어릴 적에 학문과 병법 그리고 선종을 깊이 수련했던 자신의 정신적 고향이었어요. 바다 건너 전혀 다른 두 나라에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찰이 존재했다는 거, 이 기막힌 평행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시히로는 이 순간만큼은 침략군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법당의 낡은 기둥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자기가 자란 사츠마의 대자사와 지금 눈앞에 있는 조선의 대자암, 그는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하늘의 장난인지 스스로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몽유도원도의 발견, 드디어 열려버린 비밀 창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쟁터에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죠. 유시히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대자음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돌문이 부서지며 비밀 창고가 입을 벌립니다. 뽀얀 먼지가 걷히고 괴짝들이 열리자 그야말로 엄청난 보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황금 불교 도구들부터 조선 왕실이 직접 만든 귀한 경전들, 명필 안평대군의 글씨가 새겨진 목판까지. 그런데요, 살기등등한 병사들의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든 진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단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여 있던 화첩들이었어요. 여러분, 비단 포장이 스르르 벗겨지고 그 안에 그림이 쫙 펼쳐지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복숭아꽃 세상, 그 아래로 마치 꿈결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강물, 그리고 그 위에 외롭게 떠있는 작은 배 한 척.
먼지와 피를 뒤집어 쓰고 있던 거친 왜군 병사들조차도 이 그림이 펼쳐진 순간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넋을 잃은 거죠. 이들이 찾아낸 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몽유도원도, 조선 예술의 정점이자 전설로 남은 걸작이었죠. 잿빛으로 물든 잔혹한 전쟁 한복판에서 피어난 이 한 폭의 유토피아는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요시히로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조선의 꿈인가? 짧은 한마디지만 많은 게 담겨 있죠. 이 순간만큼은 그도 무기가 아니라 예술이 뿜어내는 기운에 온전히 압도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끔찍한 전쟁터에서 예술이 어떻게 인간의 깊은 본성을 건드리는지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4장, 불타버린 성소 그리고 전쟁의 잔혹한 현실. 하지만 그 찰나의 경이로움도 잠시 전쟁의 차가운 현실이 다시 덮쳐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째서 똑같은 이름 아래 이렇게 가혹한 운명이 이어져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훗날 이 모든 걸 지켜본 요시히로의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창조와 파괴가 교차하는 이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약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몽유도원도와 수많은 보물들은 괴짜게 포장되고 불상들은 밧줄에 꽁꽁 묶여 경전들과 함께 군마에 실렸습니다. 그때 홀로 남은 늙은 승려 한 분이 요시히로 앞을 가로막으며 부처님의 진마는 제발 태우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약탈에 눈이 먼 병사들의 횃불을 멈출 순 없었죠. 붉은 불길이 하얀 눈 쌓인 산사를 집어삼키며 수백 년의 역사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연부를 외우는 승려들의 목소리. 요시히로는 말 위에 앉아 그 끔찍한 참상을 그저 묵묵히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5장, 사스마에 피어난 문화, 전쟁의 여파와 유산. 자, 조선의 산속을 뒤덮었던 매운 연기가 거치고 이제 무대는 바다 건너 일본 사츠마로 옮겨갑니다. 조선의 대자암이 1593년 그 혹독한 겨울에 흔적도 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반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츠마의 대자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조선에서 빼앗아온 그 어마어마한 재물과 문해유산을 바탕으로 이곳은 사츠마의 문화, 예술, 병법 그리고 선종의 거대한 중심지로 아주 눈부시게 번영하게 되거든요. 한 곳의 처참한 파멸이 다른 한 곳의 황금길을 열어준 참으로 잔인한 역설이죠. 일본으로 돌아간 요시히로는 몽유도원도를 포함한 엄청난 전리품들을 바로 이 대자사의 창고에 보관합니다. 전쟁의 불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린 대자사에서 젊은 사무라이들은 약탈해온 조선의 책과 사상을 열심히 연구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학문적 기반으로 흡수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승의 말 기억나시나요? 칼은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예술과 학문은 나라를 지배한다. 맞습니다. 무력으로 강탈해온 조선의 문화는 그렇게 일본 사츠마의 지적 토대로 고스란히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6장, 그 안에 슬픈 전설, 봉인된 그림의 유령 같은 비밀.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화려하게 번영하던 대자사에도 밤이 깊어지면 젊은 무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떠도는 기묘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굳게 봉인된 채 낡은 창고에 갇혀 있는 조선의 걸작, 몽유도원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오싹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소문은 이랬습니다.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스며드는 밤이면 겹겹이 묶여있던 화첩 속의 복숭아 꽃이 마치 거짓말처럼 스르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두운 창고 속에서 화려한 조선의 유토피아가 밤마다 눈을 뜬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묘한 공포심과 함께 왠지 모를 서글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꿈처럼 흐르는 그림 속 강물 위 그 외로운 작은 배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조선의 승려라고요. 그는 붉게 불타오르는 대자암을 등진 채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하염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낯선 이국 땅에 갇혀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빼앗긴 유산의 깊은 슬픔과 한이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인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 그 위에 세워진 화려한 문화적 번영. 우리는 과연 이걸 그저 아름답다고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폭력에 의해 강제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던 예술품이 밤마다 깨어나 슬퍼한다는 이 전설은 빼앗긴 유산이 남긴 진짜 대가가 얼마나 섬뜩하고 가슴 아픈 것인지 우리에게 묵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두 대자음 사이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엇갈림을 통해 역사가 품고 있는 서늘한 이면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